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독일 장군이 한국 방산무기 제품을 비웃으며 레고 조립 수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단 30초 만에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이 유튜브에서 3천만 조회수를 돌파하자 유럽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나토까지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했어요. 언론을 통제하고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장군이 마침내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어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30초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바로 한국 무기의 충격적 성능 때문이었죠.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감동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르하르트 슐라이어입니다. 독일 육군에서 40년간 복무했고 지금은 유럽 방산업계에서 군사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뺨을 세게 때린 것처럼요. 일본 지바현 마쿠아리 메스에서 열린 DSEI 재팬 방산 박람회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죠. 저는 독일 정부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레오파드 전차, 퓨마 장갑차, 독일이 자랑하는 무기들이 전시장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독일 무기는 세계 최고니까요.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한쪽 구석에 이상한 부스가 보였어요. 한화 디펜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더군요. 한국 회사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죠. 그런데 거기 전시된 게 뭔가요? 자주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난감 같았어요. K9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뭔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옆에서 일본 자위대 와타나베 소령이 다가왔어요. 저것도 무기라고 하는 건가요? 와타나베 소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잘 팔리긴 해요. 싸니까요. 품질은 모르겠지만요. 우리 99식 자주포가 훨씬 안정적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이게 한국 무기의 현주소야. 감성팔이 마케팅이지. 유럽 무기는 실전으로 입증됐다고. 그때 프랑스 군사 전문지 기자인 요한 마르텔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이 뭘 안다고. 레고 조립하듯 만든 자주포로 유럽 시장에 도전한다. 너무 순진하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한국은 기껏해야 남의 기술 베끼는 거 밖에 못해. 독창적인 기술.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하나 부스에 서 있던 한국 직원이 우리 말을 듣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표를 보니 한상우라고 되어 있더군요. 기술 총괄이라고 하네요. 그 남자 표정이 묘했어요. 화도 안 내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우리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뭐야? 할 말도 없나?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상우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역시 한국인이야. 말로는 못 이기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 와타나베 소령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독일 기술 앞에서는 할 말이 없겠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요한과 함께 걸었어요. 도쿄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렸지만 제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한국 무기 따위에게 독일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형편없나요? 요한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런 게 유럽 시장에 통할 거라 믿는다면 한국은 너무 순진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한국 자주포 K9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겨울 추위에 맨손으로 밖에 나온 것처럼요. 도쿄 박람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베를린의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유럽 방산업계 동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독일 무기 수출 통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메일 하나가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나토 연합군 훈련사령부였습니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에스토니아 연합훈련 참관 초청장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뭐지? 나를 왜 초청하는 거야? 이메일을 열어보니 더 황당했어요. 각국 자주포 성능 비교 시연이라는 거예요. 독일 PZH-2000 프랑스 CAESAR, 미국 M109A7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적혀 있는가요? 한국 K9 썬더. 이런, 진짜로 나토 훈련에 한국 놈들이 온다고?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그렇게 망신을 준 게 부족해서 이제는 나토 훈련장까지 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실전에서는 어떨까?
전시회 부스에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랑 실제 훈련장에서 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가봐야겠어. 사실 공식 초청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나토 자문관으로 일했던 인맥을 써서 참관 허가를 받았죠. 요한 마르텔에게도 연락했어요. 요한, 에스토니아 가볼 생각 없어. 한국 자주포 실전 시연한다는데 정말요. 흥미롭네요. 현장 취재 기회로는 최고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에스토니아 탈린 근처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발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훈련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각국에서 온 자주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독일 PG-2000이 당당하게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독일 기술의 자존심이죠. 그 옆에 프랑스 CASAR, 미국 M109A7이 보였어요. 한국 놈들은 어디 있지? 제가 훈련장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크기는 다른 자주포들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날렵해 보였달까요? 도색도 다른 무기들과는 확연히 구별됐어요. 관측소에 모인 각국 장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한국 거야?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겉모습이야 뭐 어떻게든 꾸밀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막상 쏘면 실망스러울 거라고요. K9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상우도 함께 내렸어요. 도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자기네 무기 자랑하느라 바쁜데 한상우는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했어요. 역시 할 말이 없구나. 제가 요한에게 속삭였어요. 도쿄에서도 그랬잖아. 변명할 게 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훈련 시작 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독일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PG-2000은 분당 열발 연사가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프랑스 엔지니어도 뒤질세라 자랑했어요. CASAR는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4분 안에 진지 전개 완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상우는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 물어봐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끝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시연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관측소에서 쌍안경으로 K9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랄까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제 손이 떨리는 이유를. 바로 그 K9이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왔던 모든 한국 기술의 집약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진 것처럼요. 시연을 시작하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한상우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실례합니다. 한상우가 K9 옆에서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게르하르트 슐라이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상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도쿄에서 제가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화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자신 있으세요? 여기 온 자주포들은 모두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들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뭔가 반응을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상우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한국 기술이 유럽 기준에 맞을지. 이때 제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사실 짜증이 났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계속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요. 기준이라. 한상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는데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코웃음이라고 해야겠죠. 새로운 기준이라 참 당당하시네요. 당당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상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나라 기술자들과 언론인들이 우리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저 한국인 정말 뻔뻔하네.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야. 요한 마르텔도 우리 옆에 와서 듣고 있었어요. 한상우 씨,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요한이 기자답게 질문했어요. 속도입니다. 속도, 사격 속도, 이동 속도, 반응 속도, 모든 면에서요. 수치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한상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곧 직접 보시게 될 텐데. 이때 독일 기술자가 끼어들었어요. 하하, 자신만만하시네요. 우리 PG-2000도 만만치 않은데요.
물론입니다. 훌륭한 무기죠. 한상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비꼬는 기색도 없고 그렇다고 굽신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 목표 발견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빠른데요? 한상우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30초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나 봐요. 30초라고요? 요한이 다시 물었어요. 네. 30초요. 목표 탐지부터 발사까지요. 발사뿐만 아니라 명중까지요. 이제 정말 다들 웃기 시작했어요. 30초라니요? 일반적으로 자주포가 목표를 탐지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려면 최소 23분은 걸리거든요. 한상우 씨, 농담하시는 거죠? 독일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피지 2000도 숙련된 포수가 있어야 2분은 걸리는데요. 농담 안 합니다. 한상우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30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람이 하는 일을 최소화했어요. 컴퓨터가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더 정확합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정확하니까요. 이때 시연 총괄 책임자가 확성기로 알려줬어요. 5분 후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은 준비해주세요. 한상우가 K9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30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관측소로 돌아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상우의 목소리에서 들었던 그 확신. 저는 군인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기술자들을 만났는데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달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를. 바로 그 침묵 속에 담긴 절대적인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턱 관절이 고장 난 것처럼요.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들고 훈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에스토니아의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저 아래 자주포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통제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먼저 독일 P2000이 나섰습니다. 역시 독일 기술답게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목표 좌표를 입력하고 포신을 조준하고 발사까지. 전체 과정이 2분 35초 걸렸습니다. 포탄은 목표 지점에서 불과 5m 오차로 명중했어요. 역시 독일이야. 정확하지. 제가 요한에게 속삭였어요. 다음은 프랑스 CAESAR이었습니다. 이동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그 자주포 말이에요. 확실히 빨랐어요. 진지 전개부터 발사까지 2분 10초. 독일보다 조금 빨랐죠. 프랑스도 만만치 않네. 요한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미국 M109A7도 비슷했습니다. 2분 20초 정도 걸렸어요.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죠. 이제 한국 차례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30초라고 큰 소리 쳤다가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같은 업계 사람인데 말이에요. K9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한상우는 자주포 옆에 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과 달리 그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시작합니다. 통제관이 신호를 보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K9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자주포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선 속도가 달랐어요. 포탑이 목표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계산된 것처럼 정확한 각도로 순식간에 멈췄어요. 저거 뭐야? 옆에 있던 독일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포신이 올라가는 것도 빨랐어요. 각도 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자동화라더니 정말 자동이네. 요한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쾅! 갑작스러운 발사음이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제가 시계를 봤어요. 시작한 지 겨우 25초밖에 안 지났거든요.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저 멀리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쾅! 목표 지점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중입니다. 관측병의 보고가 들렸어요. 오차 범위 1m. 그 순간 관측소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시계를 봤어요. 시작부터 명중 확인까지 정확히 28초였습니다. 이런, 진짜 30초 안에 끝냈네. 독일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프랑스 기술자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어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해봐. 제가 소리쳤어요. 통제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새로운 목표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연 시작합니다. 또다시 K9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정확히 지켜봤습니다. 포탑 회전 3초, 포신 각도 조정 5초, 탄약 장전 자동 조준 완료 15초, 발사 20초, 영중 27초, 두 번째도 30초 안에 끝났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오차가 50cm도 안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10년 안에 해낼 수 없던 그 기술이잖아. 독일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상우가 별다른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였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제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는 이유를. 바로 그 30초 안에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연이 끝나고 저는 관측소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는데 저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슐라이어 씨, 괜찮으세요? 요한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네요. 30초에 명중시키다니. 요한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직접 봤잖아요. 2번이나요. 하지만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한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방금 촬영한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K9의 시연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포탑이 회전하고 포신이 조정되고 발사되는 모든 과정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포탑 회전하는 속도가. 요한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우리 P2000보다 3배는 빠르네요.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독일 자주포가 포탑을 한 바퀴 돌리는 시간에 K9은 3바퀴를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요한이 다른 장면을 보여줬어요. 탄약 장전 시스템이 완전 자동이에요. 사람 손이 전혀 안 가네요. 화면 속에서 K9의 장전 시스템이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 같았습니다. 이건 프랑스제보다 정확하고 빠르다. 제가 억지로 인정했어요. 빠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요한이 말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슐라이어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제 동료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데? 나토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어요. 한화 디펜스 관련해서요. 뭐라고?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언제부터 나토가 한화와 접촉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언제부터? 2년 전부터예요. 이미 기술 검증도 다 끝났고요. 제 머릿속이 또 하얘졌어요. 기술 검증이 끝났다고? 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참여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한화가 모든 테스트에서 1등이었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극비 사항이었거든요. 공개되면 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힐까 봐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한화가 이미 유럽에서 테스트를 받았대. 언제요? 2년 전부터. 그리고 모든 테스트에서 1등을 했다고 해. 요한의 얼굴도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럼 오늘 시연은 그냥 쇼였던 거지.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어. 제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먼저 만들지 못했을까?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도쿄에서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슐라이어 씨, 요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상우가 K9을 정비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낸 것처럼 말이에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2년 전부터 이미 유럽을 이겼다는 걸 말이야.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도쿄에서 제가 아무리 조롱해도 한상우가 화내지 않았던 이유가요. 오늘 시연 전에도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던 거예요. 2년 전에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진 이유를. 바로 한화가 이미 유럽의 모든 기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 사실도 모르고 한국을 무시해왔다는 부끄러운 현실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정전이 된 것처럼요. 에스토니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서 계속 하나디펜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독일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제가 하나디펜스 창원 본사에 방문 신청을 했어요. 독일 방산업계 자문관이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놀랍게도 며칠 후에 승인 연락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한상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해공항에 내렸어요. 창원까지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고속도로도 잘 되어 있고 건물들도 독일 못지않게 세련됐습니다. 이런 나라였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나디펜스 창원 본사에 도착했을 때 한상우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사실 도쿄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대접받으니 더 부끄러웠거든요. 공장 견학부터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한상우가 저를 안내해 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K9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무기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이도 프랑스의 네슬테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포탑을 조립하고 컴퓨터가 품질을 검사하고 사람은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상우가 설명했어요. 로봇이 더 정확하고 일정하거든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놀랐어요. 용접도 로봇이 하고 도색도 로봇이 하고 심지어 최종 검사도 컴퓨터가 했습니다.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들을요. 창조적인 일?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다음으로 간 곳은 연구개발센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K11 개발 중입니다. K9의 다음 버전이에요. 화면에는 K9보다 더 세련된 자주포가 3D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완성되나요? 내년 중에요. 내년?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독일은 새로운 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5년은 걸리거든요. 저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부분의 테스트를 끝냅니다. 실물 제작은 마지막에만 해요. 그럼 시행착오가 없다는 뜻인가요? 거의 없죠. 컴퓨터가 미리 다 계산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자동 시험장이었어요. 넓은 평지에 K9 한 대가 서 있었고 저 멀리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사격을 보여드릴게요. 한상우가 말했어요.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되나요? 원격으로 조종 가능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스토니아에서 봤던 그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 그대로였습니다. 30초 만에 목표를 명중시켰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일상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매일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상우 씨. 네, 독일과 뭐가 가장 다른 것 같아요? 한상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 독일은 완벽함을 추구하시잖아요. 저희는 빠른 개선을 추구해요. 무슨 뜻이죠? 8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드는 것보다 80점짜리를 100개 만들어서 그중 하나를 120점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네, 남들이 한 번 시행착오할 때 저희는 10번 해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무기 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독일은 장인정신으로, 한국은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K9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진 이유를. 바로 이곳이 무기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첨단 실험실이었고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앞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한상우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받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말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상우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씨. 네, 도쿄에서 그때 말이에요.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한상우가 먼저 말했어요. 그때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저도 처음 독일 기술을 봤을 때 놀랐거든요. 정말요? 네, 정밀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한상우의 말에 제가 더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결심했어요. 한상우 씨,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비웃었던 걸 사과하고 싶습니다. 진짜 무기를 만든 나라의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한상우가 잠깐 놀란 표정을 보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악수를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존경. 앞으로도 좋은 기술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독일도 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한상우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요한이 들어왔어요. 요한, 언제 왔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왔죠. 요한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왜 갑자기? 슈라이어 씨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놓칠 수 없는 기사거든요. 요한이 카메라를 꺼내더니 우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잠깐, 뭘 하는 거야? 기사 쓸 거예요. 독일 장군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 걸 기사로 써도 되나? 물론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데요. 요한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국방 자문관 게르하르트 슐라이어. 한화디펜스 창원 본사에서 한상우 기술총괄과 악수. 한국 기술 우수성 공식 인정. 제가 황급히 말렸어요. 야, 그렇게 빨리 올리면 안 돼. 왜요? 사실인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좋은 반응일 거예요. 요한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장군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고? K9 정말 대단한가 보네. 슐라이어는 독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 방산업계 대박이다. 제 휴대폰도 계속 울렸어요. 독일 언론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슐라이어 씨, 정말 한국 기술이 독일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한화디펜스 방문 목적이 뭔가요? 앞으로 독일 방산업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우수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독일도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독일 군사 전문가, 한국 기술 우수성 인정, K9 자주포, 유럽 전문가들도 놀란 성능, 아시아 방산업계, 새로운 전환점 맞나? 제목만 봐도 얼마나 큰 화제가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 군 인생 40년 중 오늘이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날이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린 이유를. 바로 제 군인 인생 40년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문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요.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 화면에 놀라운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127만 회, 에스토니아 훈련장에서 찍힌 K9 시연 영상이었어요. 요한이 30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독일 장군도 인정한 K9의 위력, 30초에 모든 걸 끝내다니 정말 대박.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구나.
대부분이 놀라움과 감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댓글들이었습니다. 슐라이어 장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진정한 군인 정신. 독일도 더 노력해야겠다. 제가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슐라이어 씨, 나토 사령부에서 연락 왔어요. 제 비서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K9 추가 도입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당신 멘트를 인용하고 싶다고. 제 멘트를? 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언해달라고요. 일주일 후 나토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에스토니아 연합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K9 자주포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슐라이어 장군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제 이름이 공식 문서에 들어갔어요. 한국 무기를 인정한 첫 번째 유럽 군사 전문가로 말이죠. 그 후로 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폴란드에서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호주까지 하나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그 30초 영상에서 시작됐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게 들어온 요청이었어요. 슐라이어 씨, 하나 디펜스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유럽 홍보대사를 해달라고요. 홍보대사를? 네,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K9 기술력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독일 사람이 한국 무기를 홍보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강연은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전시회였어요. 한국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이것은 미래의 전쟁 방식을 보여주는 혁신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30초라는 시간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적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실수는 최소화하고 정확도는 최대화한 기술이죠.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정말 독일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속도와 자동화 분야에서요. 앞으로 유럽 방산업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쟁만 할 게 아니라 서로 배워야죠. 그날 이후로 제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K9의 증인, 독일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하나 디펜스의 새로운 기술들을 미리 보고 유럽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11 프로토타입도 봤어요. K9보다 더 발전한 기술이었습니다. 한상우 씨, 이번에는 몇 초 만에 가능한가요?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20초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상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20초라고요? 정말?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오늘도 제 사무실에는 각국에서 온 분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요. 슐라이어 씨, 한국 기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30초 안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한상우가 그때 했던 말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가슴이 벅차오른 이유를. 바로 30초 안에 세계가 바뀌었고 제가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으며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제 자신이 가장 크게 변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죠.